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밤 11시 35분 시작합니다. 제가 매주 목요일은 훈훈농장 가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요일은 간단히 시험 분석 정도 하고 12 지나고 금요일에 추가로 촬영을 해서 새벽에 올려놓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표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농장에 가서 상추를 땄는데 이 상추보다는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삭이 같은 느낌이 나는, 나중에 혹시 모종을 사게 되시면 꼭 이걸로 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주요 지표 체크해보고 MTS 시향 분석을 좀 길게 하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LG화학이 또 4%대 하락을 해서 이틀간 10% 정도 하락을 했죠. 뭐 공매도 리포트 때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고, 이런 것들이 대형주 전반에도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오늘도 외국인이 MSCI 편입에 따라서 또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장초보다는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은 그래서 매수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전히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현재는 환율이 낮다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머징 마켓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투자할 매력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 들어와야만 신고가 돌파할 수 있는데, 외국인 수급이 크게 현재로서는 뭐 FOMC 회의도 아직은 남았고 6월 달에 동시 옵션 마감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리스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흥시장에 크게 들어갈 만한 이런 수급적인 장점을 못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요 지표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항상 체크를 하는 국채금리, 환율, 외국인 기관 수급, 공매도 리스크, 뭐 가상화폐 이 정도를 체크할 건데, 일단 오늘도 확진자는 629명으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면서 0.09% 하락 마감했고, 마지막에 그 모건 스탠리 지수 편입에 따라서 좀 매도세가 좀 몰렸어요. 그래서 막판엔 조금 흘렀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대만 가권 지수랑도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코스닥은 0.83%.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은 조정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테마주라든지 코스닥의 중소형주를 공략하는 것들이 일정 부분 수익을 낼 수 있고, 여전히 대형주는 한 6월 말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제가 좀 전에 켜봤는데, 일단 다우존스가 강해요. 가치주가 오늘도 강하고 철강주가 다행히도 오늘도 강합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국 증시 철강주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새벽에 사실 쇼츠 영상 올렸는데 철강주하고 이제 전기차 이쪽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이제 그래도 뭐 긍정적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실제로 오늘 철강주가 괜찮았었죠. 그래서 막판으로 가면서 좀 뭐 포스코라든지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는데, 반대로 오늘은 사실 국채금리도 일단 급등을 했고 나스닥이 안 좋아요. 안 좋게 시작을 했는데 뭐 일단은 장초니까 좀 더 뭐 기대는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상일종합지수는 0.43% 상승, 심천종합지수는 0.79% 상승. 이렇게 어쨌든 상승하는 마켓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에 외국인 수급이 몰릴 수도 있다. 중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빠진다는 거, 중국 시장으로 수급이 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한국 시장에는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또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많이 방어를 해줬잖아요. 오늘도 물론 방어를 많이 해줘서 이 정도 버티긴 했지만, 지금은 가상화폐라는 또 다른 변수가 생겼잖아요. 가상화폐 마켓이라는 또 다른 변수에 수급이 그만큼 빠져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은 작년만큼 좋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대만 가권 지수도 어쨌든 이렇게 급락하는 지점이 있었지만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렇게 급락하는 지점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일이 뭐 6월 FOMC 회의 근처 때 테이퍼링 이슈 관련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는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현금 비중을 많이 놀리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손절 중인 분들은 현재 손해 중이신 분들은 그런 게 선택이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만약에 익절 중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보유하는 것들,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줄여가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2.29% 급등을 해서 오늘 1.6096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주에 이렇게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기술주의 악영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그런 시장의 이런 충격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예전에 급등을 하면은 상당히 많이 나스닥이 타격을 입었는데, 오늘도 나스닥 뭐 장초에 조금 빠지는 걸로 일단 시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원달러 환율은 1117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오늘도 2447억 원, 그러니까 5월 한 달에만 한 9조 가까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20%가 공매도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물량도 항상 많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LG화학도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있었죠. 그러니까 공매도 결국에는 CS증권에서 이제 공매도에 관한 리포트들을 발간한 거나 마찬가지고 목표가를 굉장히 하향 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1082억 원 매수를 했고 기관이 182억 원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제가 좀 전에 캡처를 한 건데, 뭐 이게 하루 전보다의 변동률이다 보니까 뭐 1위 시총 1위인 비트코인 0.43% 상승, 이더리움 1.49% 상승, 3위인 에이다가 한 0.95%. 그러니까 겨울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죠. 특이사항은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한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저희 젊은 부자들 주식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오늘은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이 그냥 이렇게 조정이 유지가 됐는데, 막판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들어올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혹시라도 가상화폐가 좀 괜찮거나 오늘 코인베이스, 미국의 나스닥 코인베이스가 뭐 상승을 한다던가 이런 호재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또 하나투자증권도 또다시 이렇게 뭐 급등했다 또 급락하는 그런 패턴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MTS 한번 볼게요. 일단 뉴욕 거래소에 보면은 최근에 쿠팡이 좀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보면 전체적으로 뭐 비자, 이런 금융주 같은 비자라든지 TSMC 같은 반도체 다 이렇게 보합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보합 정도로 볼 수 있고, 좀 눈에 띄는 거는 뭐 다 비슷하네요. 이 정도는 비슷하고, 다우존스 보면은 골드만삭스 한 1% 가까이 상승, 보잉, 확실히 이제 항공주가 최근에 괜찮죠. 항공주라든지 월트 디즈니 같은 이런 주들이 괜찮았었는데, 월마트도 좀 괜찮았고, 오늘도 그냥 한 보합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보면 쉐브론이나 이런 정유주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는데, 뭐 이 정도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비주가 어쨌든 이렇게 다 빨간색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시총 순서대로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또 AMC는 제가 이제 CGV와도 연관지어서 말씀드렸었죠. 극장 체인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12%대 큰 상승이 있고요. 에어비앤비도 한 3.34%. 그러니까 아무래도 컨택트주가 좀 대사라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입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행히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또 오늘 철강주가, 미국 철강주가 이렇게 US 스틸 같은 경우는 어제도 괜찮았었는데 오늘도 상당히 상승률이 좋고요. 5분틱으로만 봐도 이렇게 급등을 한 모양새고, 그리고 뉴코라든지 이런 곳들 다 오늘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한국의 철강주가 이런 외국인 수급들이 일정 부분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폭등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최소한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의 팡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애플, 아마존 다 비슷하고, 오히려 니콜라 같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섹터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반도체도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3% 이상은 상승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큰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포드가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6%대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아나 현대에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도 항상 제가 주목해서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스펙 우에 상장 관련된 주들이죠.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피스커도 한 2.5% 상승. 최근에 피스커도 계속 상승률이 좋아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좋고, 어쨌든 전기차 중에서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좋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로타운 모터스도 일봉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졌었죠. 사실은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 정도는 올라와야, 지금 고점 대비하면은 여전히 한 10% 정도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 30% 정도 올라와서 한 이 기준으로 보면 한 16달러 정도 되면은, 그때쯤이면 당연히 뭐 기아차, 현대차를 비롯한 전장 부품 전체, 전기차 전체의 섹터가 좀 주도주가 되지 않겠나. 그 시점은 그래도 한 7월, 8월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전기차 섹터도 괜찮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공우주주도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죠. 오늘도 버진갤럭틱이 4%대 상승이고, 사실은 어저께도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그 한국 항공우주주는 조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공우주 관련된 주들이 괜찮다는 거는 당연히 그런 주들을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조만간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신사는 코인베이스도 제가 그 하나투자증권 관련해서 항상 체크를 하라고 말씀드리죠. 물론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지금 한 4거래일 동안은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좋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하나투자증권이나 두나무 관련주들을 투자하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코스피를 보면은 오늘은 이제 대형주가 좀 빠졌고, 아무래도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괜찮았고요. 하지만 LG화학처럼 큰 주식들이 좀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로 판단을 하고 있고, 중형주, 소형주는 반면에 좀 괜찮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무난하게 괜찮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시총 1위부터 보면은 뭐 삼성전자 정도는 버텼다고 볼 수 있고, SK 하이닉스는 뭐 좋은 리포트가 좀 나왔죠. 외국계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오고 16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약간 상승이 있었고, 뭐 LG화학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좀 큰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뭐 공매도 여파도 있고, 어쨌든 외국계 리포터가 이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을 한 거라서 저는 뭐 일시적인 하락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상당히 좋았고 신고가 돌파했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이제 저는 만약에 매수를 하라면 당연히 카카오와 피오그룹에 있는 네이버를 매수할 것 같아요. 하지만 네이버는 이번에도 뭐 아무래도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3분기 때부터는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다들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하기에는 뭐 네이버를 좀 지켜보다가 좀 더 빠지면은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오늘 포스코를 비롯해서 섹터별로 좀 살펴볼게요. 반도체 섹터는 오랜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TCK, PSK 제가 다 언급했던 부분들이죠. TCK 같은 경우는 과대납폭주로 제가 추천을 했었던 주식인데, 물론 아직 그때에 비하면 특허권 소송 제가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었죠. 거기에 비하면 뭐 여전히, 왜냐하면 이만큼 빠진 다음에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막 이렇게 상승 중이다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반등은 했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 PSK도 제가 한번 다뤘던 곳이죠. 그래서 PSK도 오늘은 오랜만에 한 4%, 하지만 한 3일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승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도 뭐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차 관련돼선 여전히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뭐 좀 전기차 섹터들, 미국 증시의 전기차 섹터들의 이런 온기가, 수급이 좀 넘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조금 시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LG화학 여파로 좀 낮았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포드와의 그런 합작, 이런 관련된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상승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고요. 그래도 섹터 전체가 사실 힘을 못 쓰는 건 맞죠. 로봇 같은 이런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힘을 못 쓰고 있고, 항공우주가 오늘은 좀 조정이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가 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셀렉트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 계열사로 이제 말씀드렸는데 가장 지분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근데 사실 고점 대비하면은 55%나 빠진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기에도 이럴 때 좀 더 빠지면은 매수하기 괜찮은 타임이라고 보고, 하나 시스템도 제가 뭐 아마 모레 정도 다시 콘텐츠 할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이렇게 오히려 조정일 때 좀 매수를 해두면은 방산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항공우주로도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도 방산기업으로 제가 소개를 했던 곳인데 오늘 장초에 좋았다가, 제가 항상 근데 이런 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많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쫙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추격 매수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는 방사는 그냥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두나무주도 그냥 무난하게 상승세였고, 메타버스에서도 뭐 선익 시스템 정도가 이제 아무래도 대장주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좀 오면은 사는 것은 저는 이렇게 조정장에선 사실 테마주만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원전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조금 뭐 그 경부고속도로 지하건설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좀 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번 이게 약간 순환매로 돌아가는 패턴이고, 가상화폐 관련주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거든요. 6월 달에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살아있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조금 빠지는 모양새였고,
어제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빠졌고,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되고 조정이 왔을 때 매수를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급등을 하면 팔아야죠. 마찬가지로 K사인도, K사인이 현재 대장주죠. 여기도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또 빠지긴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상한가 간다고 착각을 하고서 들어가시면은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이런 조정 구간에 들어가야겠죠. 아니면 아예 이런 조정 구간, 떨어지는 하락하는 조정 구간에. 그래서 어쨌든 CDBC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최근에 괜찮았었던 원전 관련주들,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 장기 보유할 만한 곳들은 아니고, 다만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야 뭐 장기 보유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급등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조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추격 매수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이 오면은 좀 저점에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선해양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오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좀 덜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처럼 계속 올랐었던 월봉으로만 봐도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월봉을 체크하셔야 돼요. 보세요. 3개월 동안 60%, 70% 올랐어요.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조선처럼 무거운 주식이. 이때까지 포함하면은 한 120% 오른 거예요. 한 5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당연히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오르는 주식은 없잖아요. 아무리 스몰 사이클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조선주를 가지신 분들은 3분기, 4분기나 돼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니까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은 그래도 오늘 제가 어저께 새벽에 올렸던 대로 철강이 그래도 괜찮은 신호가 있었죠. 내일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틸까지는 아직은 순환매가 돌지 않았는데, 철강이 잘 가면 당연히 스틸 쪽도 순환매가 돌겠죠. 풍산 뭐 구리 관련주들 이런 쪽도 좀 무난했었고, 건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건설이 이제 아까 원전 관련해서도 이렇게 상승세가 좋은데, 이런 것들은 뭐 대장주기 때문에 조정이 일정 부분 오면은 보유하는 거는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건설 섹터가 최근에 뭐 지하건설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괜찮죠. 그리고 뭐 건설 자재 같은 경우도 이런 시멘트 값 인상과 관련해서 뭐 단기적으로 급등은 없겠지만 그래도 보유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금융주는 오늘 조정이었고, 특별히 뭐 증권사 이런 쪽도 MSCI 편입된 곳들, 그것도 일정 부분 재료 소멸로 하락을 한 부분이 있고, 특별히 오늘 좀 볼 부분, 뭐 게임 이런 것도 다 조정, 뭐 여행주는 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난하잖아요. 계속 그냥 유지는 되고 있는 어쨌든 컨택트 주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그동안 못 갔었던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승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올라갔었던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항진카 이런 데는 좀 쉬어가고, 참 좋은 여행 이런 데가 더 상승률이 높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아모레퍼시픽이 오랜만에 조정을 겪었네요. 최근에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소비재 뭐 오랜만에 이렇게 의류 쪽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소비재, 중국 화장품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6월, 7월, 8월 실적이 개선될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고점이긴 한데, 그래서 조정이 오면은 살만합니다. 이렇게 특히 아모레퍼시픽도 오늘 이렇게 조정 온 것처럼. 하지만 뭐 하루 조정 정도는 사실은 이 정도는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더 빠지면은 그때는 매수를 해도 당연히 7월, 8월 달에는 우상향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발표는 점점 더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하는 곳들을 일단은 장기 보유까지는 아니지만 3개월 정도 보유하기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풀무원 대상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품주들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조정 겪으면서 다시 이제 반등을 하기도 하고, 우상향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괜찮은 곳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뭐 LG그룹이 오늘 다 여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LG화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상장도 사실은 조금 아쉬웠고, LX홀딩스도 그렇고 좀 영향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LX홀딩스 우는 거의 하한가까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룹 전반의 섹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일단은 뭐 이 정도로 오늘은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제가 또 12시 다 돼가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래서 LG화학 이런 거 다시 제가 조금 12시 지나서 좀 쉬다가
새벽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하게 보실 건 아니니까 내일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함 되세요. 법학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